어려운 경제를 시원하게 씹어드립니다. 최경영의 오도독. 여러분의 발길이 머무는 곳에, 숨결이 느껴지는 곳에 제 마음 머물게 해주세요. 꿈이 꿈으로 끝나지 않을 사랑은 영원히 남아 청취율 1위가 될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않습니다. 최경영의 경제쇼 플러스. 네, 여전히 닭살이군요. 청취율 1위가 될 때까지. 이거 그러면 늙어 죽을 때까지 안 될 것 같은데, 김호준 보고 있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최경영입니다. 주말에는 세상에 이게 따따블로 되는 경제쇼, 최경영의 경제쇼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목요일 미리 말씀드린 대로 김지훈 박사의 새 책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김지훈 정치학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새 책 제목이 네. 내 권리는 희생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이거예요. 근데 제가 확 들어오는 단어는 내 권리, 일단 내 권리, 그 다음에 희생, 이 단어입니다. 네. 이게 내 권리의 나는 누굽니까? 일단 이 제목은 제가 적은 게 아니고요. 출판사가 적었구나. 네, 제목에서 네. 시작하면 역시 네. 함정이야 이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사실 네. 너무 제가 끄적인 것에 비해서 네. 제목이 거창한 것 같아갖고 네. 오글 약간 그랬거든요. 네. 근데 뭐 그분들 또 전문가시니까 책 내용이랑 이게 가장 맞는 것 같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뭐 사실 이제 쓰고 싶고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그러니까 소수자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사실 네, 적어놓고선 저희 이제 출판사의 그 편집님께서 전화가 오셨어요. 박사님 다 좋은데요. 이 관통하는 그래서 주제가 뭡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때서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본 거죠. 제가 갖고 있던 생각들을 적긴 했는데 도대체 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지? 그랬더니 뭔가 좀 우리가 마음속에 이렇게 항상 담아두고 있으면서 생각하면은 불편하고 좀 꺼림칙하니까 그렇죠. 안 하려고 했었던 이야기들을 끄집어내보자. 그러다 보니까 약간 소수자 얘기가 됐고 소수자 얘기가 되니까 뭐 권리로 이게 약간 이어지게 되는 네 그렇게 된 거죠.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그 숙명여대 홍성수 교수, 네네. 예, 그분이 이제 소수자에 관해서 이야기를 많이 맞아요. 하시는데 지난번 총선에서 오세훈 후보가 네. 고민정 후보에게 고민정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나는 동성애를 반대하는데 너는 어떠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이게 정말 과격하고 무식한 질문이에요. 왜 그거는 이제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김지훈 박사는. 이게 왜 과격하고 무식한 질문인지. 근데 그걸 고민정 후보가 국민적 합의에 따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인권단체, 그리고 이제 아까 언급했던 숙명여대 교수 홍성수 교수가 페북에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 질문한 사람이 가장 큰 문제고, 그렇게 질문한 사람이 대답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고민정 후보도 문제다. 이럴 때는 이렇게 대답해야 된다라고 딱 정답을 같은 거를 이렇게 보내준 거예요. 그건 존재 문제인데 인간 존재 문제를 찬성 반대할 게 뭐가 있냐. 그 사람은 그렇게 태어났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당신들이 그 사람에 관해서 찬성하고 반대하는 게 그러면 그 사람의 존재를 반대한다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요지가 이제 그런 요지거든요. 이게 소수자들에 관해서 우리가 뭐 찬성하고 반대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 프레임 자체가 틀렸다라는 걸 아주 통렬하게 비판을 하던데. 홍성수 교수님은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해오셨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 이야기입니까? 이 책도? 그런 부분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거는 약간은 다를 수 있어요. 종교적인 이유로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동성 결혼에 대해서. 예. 근데 제가 말한 부분은 동성 결혼이고 동성 애가 아니고요. 예. 근데 그런 부분들한테 바꾸라고 말할 권리는 있을까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예.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동성애자라고 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차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직장에서 차별을 할 수가 있고 또 사회적으로도 비난을 한다든 이런 식으로 차별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제도적으로 또 네. 차별할 수가 있고. 예. 그렇죠. 제도를 안 만드는 게 차별인 거예요. 사실은. 아. 차별하지 말라는 제도를 안 만드는 것이 결혼이라는 차별인 것도 거죠. 일종의 제도니까. 네. 그런데 허용을 사실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이야기가 나가야 되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없고.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놀랍긴 해요. 그러네. 이렇게 빨리 나올 줄은. 생각을 해보니까 제도네요. 일부 일처제라는 제도가 있고 그게 아직도 통용이 되는 이슬람 문화권이 있으니까. 일부 다처제. 일부 다처제. 예, 일부 다처제. 예. 이 책의 목차를 쭉 보면 여성 인권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1장이. 예, 여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떤 측면에서 권리가 희생이 된 겁니까? 꼭 권리가 희생이 됐다기보다 음. 예전에 희생됐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여성들이 어떤 노력을 했는가. 아, 예, 특히 이제 가장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는 참정권. 참정권. 네. 여성 참정권이라는 게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참정권 운동은 뭐 상당히 오래전부터 있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먼저 여성 참정권이 허용된 국가는 뉴질랜드예요. 1893년에. 아, 신생국가에서 신생국가가 쉬워요. 아무것도 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건 고정관념이나 편견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예. 이미 기득권도 없고. 기득권도 없고 예. 항상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사회에서는 안 예. 주려는 사람이 있고 가져가려는 사람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싸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1893년이면 20세기 들어와서 그러면 미국이나 영국도 네. 여성 참정권이 그럼요. 20세기 들어와서. 그러면 그 전에 이제 생각했던 거는 남자만 하면 된다. 남자만 하면 되고 또 그 전에는 뭐 남자 중에서도 뭐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사람만 그렇지. 하면 해야 자산가만 하면 되고. 된다. 네. 근데 그 논리는 사실 그런 거죠. 뭐 자기가 좀 돈이 있고 그리고 국가에 세금을 납부할 만한 능력이 되는 사람이 돼야지 이제 정책에 관여할 수 있는 어떤 뭐 뭐랄까요? 예. 예, 권한이 유한 있다. 계급만 참정권이 있다. 네. 그렇게 생각했던 그렇게 거겠죠. 생각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막 풀리는데 뭐 그럴 때 결정적으로 역할을 하는 게 뭐 전쟁이라든지. 왜냐하면 전쟁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나가서 싸우고 목숨을 걸잖아요. 예. 돌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목숨 걸고 우리나라 지켰는데 그럼 목숨값 값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도 그럼 당연히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되죠. 그러네. 네. 옛날에는 귀족들만 나가서 싸웠으니까 네. 아,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자유나 권리를 획득한 거네요. 네, 목숨을 걸고 싸운 사람들 덕분에 획득을 하게 된 거죠. 여성 같은 경우는 그렇게 참정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싸운 사람들이 그러면 있겠네요. 그럼요. 예전에 그 서프라젯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음. 몇 년 전에 이제 개봉을 했었고 한국에서도 음. 거기에 보면은 이 사람들에 대한 이제 영국에서 있었던 그 여성 참정권 운동에 대한 얘기인데 뭐 그분들뿐이 아니고 뭐 서프라지스트라고 해서 또 다른 그룹이 있었고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참정권을 갖기 위해서 싸웠었어요. 예. 근데 결국에 또 허용이 된 거는 1차 세계대전 끝나고 이제 그때 남자들이 전부 다 전장터 가버리니까 예. 남아서 국가 경제를 살리고 산업 현장으로 뛰어들고 이게 다 여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 가서야 이제 영국에서도 허용을 해주고 뭐 미국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 비슷한 시기에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국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한국은 지금 사실은 상황이 떡 받았죠. 그냥 모든 사람이 48년 이후에 그냥 참정권을 네, 받은 거잖아요. 받은 거죠. 동등하게. 신생국 같이 시작을 한 거니까 그렇죠.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이 없던 데에서 갑자기 예. 생긴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이렇게 보니까는 그 당시에는 뭐 물론 이제 스위스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나중에 줬지만 이제 대체로 이제 막 여자들한테 주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탁 주고 한국이 재헌헌법이나 이런 게 보면은 굉장히 진보적이었어요. 그렇더라고요. 예, 그 당시에는 약간 사회주의가 조금 더 만연하기도 했었고 남한에서는 그리고 일제에서 이제 해방이 되고 막 하니까 아 이제 우리가 뭐 제국주의에서도 해방이 되고
그리고 예전에 있었던 왕권 뭐 이런 게 좀 그런 왕권 집중주의 그런 데서도 전제 정권에서도 해방이 되고 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민주주의를 누려보자. 그래서 평등이 훨씬 더 강조가 되고. 그래서 약간 조금 더 사회주의 색채가 많은 헌법이 이제 재헌헌법이죠.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보면 이게 다 똑같은 참정권은 얻었지만 여성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차별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한국이 상황이 좀 폭력적이고 마초적이다, 권위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여성들이 다수일 거는 같고 대다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다음에 이제 남성들 특히 이제 20대, 30대 젊은 남성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역차별 받는다고 생각하는 남성들 굉장히 많아요. 또. 많죠. 예,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둘 다 맞는 얘기인데 세대별로 되게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 때하고 지금 여성들, 이제 20대 여성들의 세대는 또 다르고, 예. 그리고 20대 남성들이 살고 있는 세계도 다르고, 그래서 이거를 일괄적으로 남자 여자 구분해서 여자가 차별을 받고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힘들고, 예. 그래서 그걸 제 책에서 되게 강조를 하고 싶었던 거는 그거예요. 이게 뭐 남녀하고 그러니까 남녀 사이에서 어떤 성차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예. 사실은 여성이고 남성이고 상관없이 기득권에 들어가면 다 똑같다. 기득권이 들어가면. 예. 그래서 이제 나름 이제 제 얘기를 거기다가 붙여놓는데 예. 제가 이제 유학도 다녀왔고 나름 뭐 성차별 없는 집안에서 자랐어요. 예. 부모님이 딸만 둘인데 예. 그 당시에는 사실 딸 둘 낳고 하나 더 낳자 아들 막 예.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예. 그것도 안 하시고 예. 그냥 뭐 딸 둘이라고 해서 너넨 빨리 이제 뭐 결혼이나 해 이런 것도 없이 예. 그래서 부모 잘 만나는 편이죠. 잘 만나셨어요. 예. 예. 잘 만나서 이제 예? 학교도 뭐 가고 수업 뭐 유학도 가고 공부하고 와서 지금 뭐 어쨌든 밖에서 보기에는 제가 좀 뭐 기득권에 있다라고 보여질 거 아니에요. 주류에 있다라고. 주류에 있지 않으세요? 그거는 이제 본인이 상대적으로 정의하기 나름인 건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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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대체로 기득권 안에 들어가면은 예. 여자건 남자건 힘이 세지고 그 기득권의 정체성이 성 정체성을 압도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동안 그런 말을 했었죠. 남자 박근혜, 뭐 네. 여자 박근혜, 뭐 이런 이야기 했었죠. 그러니까 그 힘이 권위가 그다음에 권력이 그 사람의 성 정체성까지 바꿔놓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어. 딱 이제 이 부분은 너무 도발적이 아닌가 해서 뺐었는데 단순하게 비교를 해보면 저하고 예. 그러니까는 40대에 예. 40대야. 40대에 예. 미국 유학을 갔다 와서 방송 활동도 하고 그리고 이런 뭐 출판도 하고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저하고 예. 창원에서 공장에서 근무를 하는 20대 남성하고 예. 둘을 봤을 때 이 사람이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저보다 쉽게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냐? 절대 아니거든요. 절대 아니지. 그러니까 그게 단순하게 우리가 성 정체성만 갖고서는 이 사람은 기득권이고 아니고 이 사람은 혜택을 받고 아니고 이 사람은 차별을 받고 아니고 이걸 결정할 수는 없어요. 사람은 너무 많은 정체성이 엮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불고 있는 페미니즘 운동 충분히 이해도 하고 어떤 면에서 우리가 여성으로서 차별을 받았고도 알고는 있는데 이게 조금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외연 확장을 해야 된다. 외연 확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생물학적인 여성만 여성이고 그 사람들만 집회에 참여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좀 더 이런 이제 성차별의 역사 이런 것에 공감을 가지고 있는 남성들과 연대도 하고 연대가 중요하죠. 느슨한 연대가 중요하죠. 예. 뭐 적극적으로 와서 우리를 지지하는 뭐 사인을 해 이런 게 아니라 공감대를 넓혀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갑자기 그것도 떠오르네요. 어떤 뉴스에서 그 술에 취한 40대가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력 뭐 이런 헤드라인이 나왔어요. 아주 흔히 나오는 기사인데 그런데 40대가 이제 뭐 시리에 빠져서 20대 여성을 무차별로 폭력했다. 근데 거기에 반응하는 20대 여성의 페이스북인데 이분도 이제 방송 노동자예요. 근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 이 가해자가 과연 20대 남성 그 격투기급 선수만한 그런 덩치를 가진 사람을 무차별로 폭력을 행사했겠는가? 이거는 골라서 때린 거지. 이렇게 기사를 쓰면 어떡하냐. 항상 이런 식으로 무차별 폭력한다라고 20대 여성을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 40대 남성이 20대 약자, 그쵸. 소수자를 네. 때린 사건이다. 그렇게 정의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저도 잘 느끼지 못했던 성감수성을 20대 그 여성 방송 노동자가 딱 이야기를 지적을 해주니까 그냥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약자와 강자의 문제인 거죠. 단순히 남자와 여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40대에 술 취한 남성이 20대 격투기 선수를 만났으면은 뭐 그냥 도망가겠죠. 예. 이 약자가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이제 이 장에서 나는 약자인가 강자인가 여기에 관해서 이제 질문을 해봅니다. 네. 약자라고 생각하세요? 강자라고 생각하세요? 저요? 네. 저는 똑같이 저도 혜택을 받았고, 예, 네. 좋은 집에서 커서 두 분 다 공무원이셨어요. 네. 그리고 대학을 들어가서도 뭐 하여간 장학금 받고 들어가서 장학금 받아서 또 대학원 들어가고 모든 게 다 순탄했던 거잖아요. 한 10년 정도 그 어떤 정부 때문에 고생했잖아요. 예, 고생했던 거 빼고는 근데 그것마저도 저는 제야 언론인들 그 선생님들 만나봤을 때 동아투이 선생님들 만나봤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분들은 저보다 훨씬 어린 나이에 해직을 당하신 다음에 40년 동안 일 없이 사신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제가 그 전에 그 몸담았던 뉴스타파에 오셔가지고 했던 공이 비슷하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되게 부럽다고. 이런 거를 만들어준 사회가. 그런 당신들이 이런 시대에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그런 시대에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 공중파 방송사에 있다가 마음에 안 들어. 나를 탄압해. 그래서 나가서 언론 자유를 추구하면서 근데 그만큼의 물론 여기 있을 때만큼의 어떤 그 임금이나 이런 거는 못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유를 추구할 수 있을 정도 그리고 자녀들을 먹고 살릴 수 있을 정도 먹여 살릴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월급을 주는 회사를 차릴 사회적 여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건 굉장한 진보죠. 그 진보에 관해서 40년 동안 당하신 이 어르신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야,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한 번도 내 마음대로 살아보지 않았던 적이 없구나. 그 부인께 잠깐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어떠신지. 이게 그 럭키한 거라고 봅니다. 그는 행운이라고 봅니다. 행운. 계속 행운이 따라줬던 거죠. 근데 그분들 같은 상황이었으면 저는 40년을 고생을 한 건데 이제 다시 돌아가지도 못해요. 그분들은. 왜냐하면 다시 취재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다시 방송이나 뭐 글을 쓸 수가 없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20대 또는 40대 남성, 여성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제가 가장 말하고 싶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특히 이제 성 관련해서는 그건 것 같아요. 저는 그 코타라고 하죠. 할당.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 이제 여성 뭐 임원들 뭐 CEO들 그리고 정보 요직 이런데 쿼터를 둬야 된다. 뭐 뜻은 알겠고 또 그런 뭐 관문을 좀 넓혀주면은 사실 굉장히 진보적인 나라로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뭐 여성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성차별이라든지 성희롱이라든지 이런 걸로 가장 많은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취약계층이에요. 그래서 뭐 제가 글쎄 뭐 저도 당하면 당하지만 그런 경우가 있으면은 일단 저는 이제 뭐 경찰에 신고를 하고 그렇죠. 뭐
친구인 변호사들도 있으니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강경하게 법적인 대응을 하겠죠. 그렇죠. 법적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 네. 예. 근데 그런 걸 생각조차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성들이. 근데 한국에도. 예. 그럼요. 그런 여성들은 정말로 취약계층 여성들. 마트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뭐 시간제로 일을 하시는 분들. 예. 그래도 이 돈이라도 벌어야지 내가 가서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할당제도 좋고 뭐 여성들이 국회의원 많이 들어가는 것도 다 좋고 뭐 장관이 많이 되는 것도 좋고 다 좋던데 예. 프라이어리티를 굳이 따져야 된다면 저는 이분들을 먼저 보호하는 게 맞다고 봐요. 자원이라든지 이걸 쏟아서 취약계층 여성들을 먼저 보호하는 그쪽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싶어요. 그래서 할당제 얘기하면 좀 불편해요. 아. 네, 그러니까 기득권 있는 여성들 몸보신하자는 얘기 같아서.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 사회는 한국 사회는 미국에서 공부를 하셨으니까 미국보다 좀 부족한 게 많습니까 아직도? 아유, 미국 부족한 게 요새 너무 많아갖고. 그렇죠. 코로나19 때문에. 완전 허당이었어. 예. 보니까. 알고 보니까 허당이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회가 막 돌아가는 또 힘도 있잖아요. 힘이 있죠. 예. 근데 그게 그 엄청난 기부를 통해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뭘 통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국가가 돌아가는 게? 일단은 저는 이제 미국에 공부하면서 느꼈던 게 와, 얘네는 협상이라는 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협상에서 중간에서 만난다고 표현이 있잖아요. 이런 걸 참 잘하는구나. 그리고 당연하고. 예. 그걸 자존심 상해하지 않더라고요. 안 해요. 예.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미국의 헌법이라는 게 만들어진 것부터가 사실은 합의에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강한 연방 정부를 가질 것이냐, 아니면은 주정부를 강하게 해서 그냥 느슨하게 갈 것이냐, 이거 가지고 계속 싸우고 해서 결국엔 합의를 이끌어낸 거고,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는 어처구니 없는 것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흑인 같은 경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얘네들은 뭐 인구로 쳐갖고 하원 의원을 숫자를 배분하는데 감안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이야기까지 했군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골 때리는 결론이 뭐냐면 한 명으로 치기도 그렇고 없다고 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한 명으로 치려니까는 흑인 노예를 허용하지 않는 주가 손해고 없다고 치려니까는 흑인 노예 있는 주가 손해잖아요. 그래서 5분의 3. 말이 됩니까? 사람을 두고. 5분의 3. 근데 5분의 3이라고 합의를 떡 해놔요. 그러니까는 참 뭐 말도 안 된다 싶지만 어쨌든 합의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역사적으로 계속 되어 왔고. 근데 그 합의 이전에 또 엄청나게 강경하게 싸운 그 소수자들이 있잖아요. 흑인도 그럼요. 그렇고 그 민권운동 했던 사람들도 그렇고. 뭐 그 역사는 굉장히 길죠. 민권운동의 역사는 뭐 예전 노예 해방이 됐다고 하더라도 뭐 군정 물러가고 난 다음에는 뭐 그대로 그냥 옛날 남부의 그 노예만 아니었지. 솔직히 말해서 계속 뭐 탄압받고.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야 뭐 195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60년대 이제 했다 뭐 얘기들을 하는데 많은 피를 흘렸고 그 상황에서 성소수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우리 한국에는 잘 소개가 안 됐지만 스톤월 항쟁이라든지 그래서 여성들도 상당히 많이 뭐 참여해서 운동을 했었고 뭐 1900년대 초부터 그래서 뭐 잘못된 과오도 있었고 또 실패한 경험도 있는데 또 끊임없이 또 추진을 하고 그래서 얻어내고 제도화를 하고 근데 이 사람이요 이기적이라서 그러니까 제도화해서 딱 도장 안 찍어놓으면 안 지켜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거를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저는 미국 사람들이 대체로 이렇게 뭐 연방 대법원 같은 데서 판례로 딱 찍어놓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법제화 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그리고서 법제화가 일단 되면은 그게 서서히 사람들의 사회 속으로 문화 속으로 이렇게 녹아들더라고요. 근데 문화적으로 좀 우리보다 더 유연한 측면도 있지 않을까요? 그 제가 미국에서 저는 방송을 공부를 했으니까 이 사람들 보면 그 동성애자들이 연말에 12월 31일 날 뉴욕에서 막 팡팡팡 터지면서 불꽃놀이 하면서 뽀뽀를 하잖아요. 그러면 대개는 다 남자와 여자들이 뽀뽀하는 거를 보여준단 말이죠. 카메라가. 근데 이제 남자와 남자가 뽀뽀하거나 여자와 여자가 뽀뽀하는 장면이 어느 시기부터 나오더라고요.
어느 시기부터? 어느 시기부터? 예, 그러니까 이제 문화적 타부시했던 금기시했던 것들이 이렇게 좀 안으로 진입하고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보신각 종소리가 울릴 때 이명박 정부 때인데 이명박 정부 반대하는 그 피켓 시위가 있었어요. 근데 당시에 어느 방송사라고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소리를 무음으로 처리를 해버리면서 12월 31일에 보신각 타종 생중계를 했던 방송사가 있죠. 그 정도로 이제 그 불과 10여 년 전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정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TV 생중계 화면에 그게 자연스럽게 그냥 묻혀서 나오면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것까지도 막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미국에서. 예. 그런 게 이제 불과 10여 년 전인데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제 그리고 이제 동성애 네. 같은 부분도 드라마에서 가령 그런 부분이 나왔을 때 심의 들어가고 지상파 방송사가 이런 거를 낼 수가 있느냐 그 시위하고 뭐 이런 것들이 아직도 우리는 좀 조마조마한 것들이 있어요. 나왔었잖아요, 드라마. 그렇죠. 네. 근데 그거 굉장히 좀 그 심의도 그렇고 방송심의위원회에서도 문제가 됐었고 실제로 시위도 격렬하게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뭐 미국이라고 그런 저항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예. 예, 그리고 주마다 다 달라요. 그 분위기가. 예, 분위기가. 뭐 뉴욕이나 이런 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뭐 캘리포니아 뭐 이런 데는 워낙에 자유로운 곳이기 때문에 근데 중부만 가도 되게 달라요, 분위기가. 그래서 제가 뭐 책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그 켄터키에 갔었는데 그때 KBS 프로그램 때문에 예. 갔었는데 그 분이 이제 뭐 뉴욕에 가서 30년 동안 같이 살던 그 자기 파트너 동성애자인데 그 파트너하고 처음으로 손을 잡고 공공장소에서 활보를 했다 얘기를 하는데 켄터키만 해도 굉장히 좀 보수적이고 동네 뭐 어디 옆집 가면 숟가락 몇 개인지 뭐 포크 몇 개인지 다 아는데 뭐 이런 데다 보니까 숨기고 살 수밖에 없고 예. 뉴욕은 조금 그래도 뭐 여러 가지로 개방된 곳이고 뉴욕은 또 미국이 아니라고도 얘기할 정도로 세계의 도시잖아요. 그렇죠. 좀 많이 달라요. 그 아까 그 창원의 20대 노동자와 그 자기 자신을 비교를 했는데 결국은 소수다라고 스스로를 정의할 때 우리가 계급, 계층 뭐라고 말해도 상관없습니다만은 돈, 빈부격차 그게 가장 큰 현대사회의 소수를 결정하는 또는 다수를 결정하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 그거는 상대적이에요. 그거를 가장 큰 요인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내 안에 있는 너무나 많은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예. 돈을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난 여자이기 때문에 소수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아, 그거 충분히 네. 있죠. 예. 그래서 그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너무 많은 정체성이 있고 그 중에서 어느 정체성을 내가 이게 나야라고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소수도 될 수 있고 혹은 뭐 강자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가 모두를 연대하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요지인데 말하다 보니까는 예. 주제가 막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니 그걸 좀 풀어놓으셔야 돼요. 그게 근데 잘못하면 그렇지 연대를 통한 거는 허위 의식으로 볼 수는 없죠. 그거는 이제 진정한 어떻게 보면 이타심도 연대라고 하면 너무 운동스럽고 예. 이제 공감대. 공감대. 예. 근데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연대를 나오셨으니까. 예. 떡소리. 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예. 가장 크게 사람의 인생에 작용하는 게 사실은 그거죠. 빈부. 나는 빈에 속하냐 아니면 부에 속하냐. 그러면 그 빈부 격차를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이제 공동체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든 좀 도와줘야 된다. 복지를 넓혀야 된다. 거기에 관한 이제 경제적인 논쟁. 그다음에 정부가 이번에도 뭐 전 국민에게 다 나눠주는 게 좋냐, 70%만 해야 되냐, 50%만 해야 되냐 논의가 많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런 것들은? 뭐 50% 줘야 되냐, 70% 줘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아니면 전 국민에게 줘야 되냐? 전 국민에게 줘야 되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공동체가 네. 얼마만큼 소수를 보호할 수 있느냐, 얼마만큼의 책임이 있는 거냐, 같이 가기 위해서, 같이 살기 위해서
공동체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관해서는 참 철학적으로 어렵죠. 잘 풀리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저는 좀 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지금보다 더 책임져야 된다.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근데 제가 목격한 거는 우리 사회도 대체로 그런 흐름이었고, 그리고 최근 청년 세대는 더더욱 그런 것이 사실 우리가 바라는 게 평등한 사회는 아니에요. 좀 더 평등한 사회. 사실 우리가 바라는 거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사회. 기회 평등 정도죠. 예. 예. 그게 또 우리 헌법의 가치고. 예. 근데 이제 조금 다르거든요, 그게.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는 뭐 스웨덴이나 아니면 핀란드나 이런 스칸디나비아의 북부에 막 세금 왕창 뜯어가고 그 대신 이제 대체로 다 비슷비슷하게 잘 살고 예. 이런 데 가 살고 싶니? 아니면은 예. 미국 같은 대표적인 곳, 그렇죠. 예, 뭐 능력이 굉장히 역동적이고, 예, 예. 어그레시브하면 성공하고 이런 데 가서 그 대신에 굉장히 기회가 많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간에 예. 살고 싶니? 그러면은 상당히 많은 젊은이들이 나는 경쟁에서 성공하고 싶다라고 택해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사실 배워왔고 아이들을 가르쳤던 방식이기도 하고. 그게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 어릴 때는 괜찮아요. 우리 애가 어릴 때 괜찮은데 애가 크니까 알겠어요. 우리 애가 되게 막 매우 잘난 애가 아니야. 대체로 많은 아이들이 매우 잘나기는 힘들어요. 그렇죠. 아주 소수예요, 잘난 애들은. 그냥 대체가 보통인 거고 우리가 보통 얘기는 미디어커라고 그러죠. 예. 근데 보니까 물론 이제 저희가 아주 특출나게 재능이 있는 부분은 있지만 공부를 시켰을 때 매우 우수생은 아니더라고요. 어중간한. 예. 예. 그래서 이러면은 곤란한데 그래서 막 불안해지기 시작하잖아요. 엄마 입장에서. 왜냐면은 이대로 얘가 그러면은 뭐 대학을 뭐 좋은 대학을 만약에 못 가게 되면 어떡하나. 그래갖고 좋은 직장을 못 얻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성공을 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지금 누리는 거 혹은 그 이상을 못 누리고 지금보다 훨씬 가난하게 살면 어떡하나. 그게 가장 큰 관심이고 그렇죠. 걱정이거든요. 다 그렇죠, 뭐. 그 걱정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걱정은 안 했으면 좋겠다. 아니 우리 뭐 기본소득판에 그러니까 상위 1%가 있는데 그 상위 1%에 1%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데 모두 다 1%가 되고 싶어서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그냥 한 60-70%가 뭐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더 좋지 않겠냐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그리고 미국에서 경쟁해서 잘 될 수 있다. 미국은 아직도 기회의 나라다라는 것도 허위 의식일 수 있는 게 통계적으로 뭐 하버드 출신들만 하버드를 들어간다. 그게 굉장히 다수다. 이런 통계가 이미 나와 있고 미국 날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빈부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너무 심해서 뭐 그리고 심지어는 최근에 맥킨지에서 이런 것도 나와 있더라고요. 한 지난 20년, 30년을 보니까 미국의 임금소득자 같은 경우에 인플레이션을 적용을 하면 상당수가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다수였어요. 5.4% 이 숫자는 기억합니다. 5.4%가 줄었다는 거예요. 한 30년 동안 인플레이션을 적용을 해보면 그게 50% 그 언저리 이상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임금 소득자는 오히려 임금이 줄고 있는데 뭐 1%, 0.1%는 어마어마한 부를 쌓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이 1980년대 이전으로 돌아가 보면 그런 사회는 아니었거든. 아유, 그럼요. 예. 그래서 이제 미국 얘기를 해서 말씀인데 제 책에 그거를 얘기를 해요. 알란 크루거 교수가 이제 얘기를 했었던 개츠비 곡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처음에 뭐 크루거 교수가 원조는 아니지만 이제 크루거 교수 때문에 유명해졌죠, 사실. 그래서 그 불평등하고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그러니까 아들하고 아버지와의 경제력을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사실 아버지의 경제력이 아들의 경제력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은 이제 그게 뭐 숫자가 커질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보니까 아버지한테 대물림이 많을수록 불평등이 더 심한 국가더라. 이게 대표적인 케이스가 미국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버드 가는 아버지가 있었으면은 단순히 그냥 뭐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거
이 교육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거죠. 예. 그래서 타고난 재능도 있겠지만 아버지가 가버든데 근데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네. 그거 외에도 환경적인 요소에서 굉장히 보탬이 많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 애가 또 공부를 잘하고 성공한다. 이건 뭐 옛날에 행동경제에서 이미 많이 그렇죠. 나왔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이제 그 뭐랄까 고착화가 계속되어 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근데 우리 나라에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고. 그렇죠. 우리가 점점 계급 사회화 되고 있다. 네. 그리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기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 과거에는 사실 저 지금 현재 반포에 계시는 분들 그거 1,000만 원짜리 아파트였거든요. 뭔가 아쉬워하는 분위기네. 예. 약간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일대가 20년 전, 뭐 30년 전 그래요. 제가 대학 처음 들어왔을 때 고모가 거기 살고 계셨는데 그 상가 가지고 계셨던 분은 지금 70억, 80억대 부자가 되셨고 조그마한 상가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반포 주공에. 근데 60평 아파트와 또 다른 아파트를 또 받고 거기가 재건축이 돼서 네. 그렇게 된 사람들이 꽤 있죠. 지금 2030들이 보면 이건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예. 진부해도 교육이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이거든요. 예. 이게 뭐 물론 이제 가방끈이 길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아니 김준 박사 완전히 지금 성공하셨죠 뭐. 아유, 근데 이제 또 만약에 이게 돈으로만 따진다면은 예. 뭐 그거랑은 또 다른 문제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 그래도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이 교육인데 이 교육의 기회마저도 불공평해지고 그리고 거기서 완전히 제외되는 경우도 많고 사실 이 얘기는 저는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은 우리 아이들이라고 로버트 푸트남 책이 있어요. 예.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읽었었는데 그거 보면은 미국 사회의 그 불공평한 교육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 뭐 정말 어머니가 마약 중독자에서 애 버리고 뭐 예. 리헵 들어가고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상상하기조차 힘든 근데 그런 어려움에 겪고 있는 아이들은 어디로 갈 것인가? 역시 길거리밖에 없고 그런 얘기를 상세하게 적어놓고 있는데 한국은 미국보다는 훨씬 덜해요. 확실히. 예. 우리가 빈부를 넘나들면서 교육열이라는 것은 정말 대단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점차 미국처럼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 근데 그런 게 보이죠. 사실은 우리 사회의 논쟁이 결국은 미국의 부정적인 측면, 양극화와 빈부격차 그쪽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아까 좀 보링하고 지루하고 좀 재미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서유럽이나 북유럽의 독일이나 뭐 북유럽에 있는 좀 괜찮은 국가들처럼 갈 것인가 이거 가지고 이제 계속 논쟁하는 거잖아요 경제적으로. 네. 근데 이제 예. 아이가 영재가 아니라는 걸 깨달은 순간 나는 이제 저쪽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쪽으로 가는 정당을 지지할 수밖에 없다. 아유, 예.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애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그 가는 어떤 부의 그 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지금 1인당 한 3만 4, 5천 달러 정도 될 텐데 네. 이제까지 성장을 맹신해왔던 경제학자들은 그 파이가 계속 커지지 않으면 파이를 나누는 걸로는 절대 한계가 있다. 그런 사람들은 너 조심해야 된다. 그거는 나라를 망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그 맹신적인 성장 우선 성장이 무조건 그래도 2, 3%는 돼야 돼. 2, 3% 되게 힘든 거 아니에요? 이 수준에서는 우리가? 이 수준에서는 굉장히 힘들어요. 예. 근데 경제학 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좀 보수적이세요. 예. 제가 겪어본 바로는 아무래도 이제 학문 자체가 조금 굉장히 하드하고 또 굉장히 냉정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부분을 강조를 하는 학문이라서 그렇죠. 정치학은 이제 그에 반해서는 조금 많이 진보적인 쪽으로 가긴 하는데 파이를 계속 가르기는 힘들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성장은 이룩해야 된다는 말은 맞는데 너무 거기에 우리가 매몰돼서 살아온 것은 아닐까 하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정치학 정서적인 발언이에요. 저는 예. 뭐 학문적인 발언도 아니고 예. 왜냐면 제가 경제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뭐 단순히 좀 감정적으로 봤을 때
경쟁을 해서 파이를 키워나가고 경제를 발전시켜야 된다는 그 논리가 워낙 사회에 강했기 때문에 계속 우리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거기로 밀어 넣는 게 조금 뭐랄까요? 미래가 암울해 보인다라는 거. 그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아이들을 위한 책이었네. 청년들과 아이들을 위한 좀 그런 것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대로 계속 가면 우리가 어쩌면 대다수는 정말 불행해질지도 몰라 이런 책이네요. 예, 맞아요. 그래서 저는 엄마들이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그 비슷한 통계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미국 지상파에서도 직접 그 말을 할 정도니까 40% 정도의 미국 그 근로 노동자 직장인들이 320-30만 원을 벌더라고요, 평균. 제가 그 통계를 보고 이게 6만 달러가 넘는 나라잖아요. 네. 1인당 GDP가. 네. 그러면 4인 가족이면 뭐 7로만 계산을 해서 3인 가족이라고 쳐요. 그러면 21만 달러고 우리 돈으로 치면 2억 5천만 원이에요. 한 가구가. 근데 이제 40% 정도의 사람들이 320만 원을 번다. 이건 뭐 우리 기준으로도 굉장히 가난한 거잖아요. 그런 거대한 부국이. 뭐 3명이 일하지는 않으니까요. 한 가구에서. 그거보다 근데 2명이 보통 일하니까. 그렇죠. 엄마 아빠. 예. 그리고 뭐 이게 1인당이다 보니까 예. 또 가구 소득으로 하면 조금 다르긴 한데 뭐 가난한 사람이 많은 거죠. 미국에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사실 뭐 한 320만 원 1인당 을 하면은 가구 한다면은 둘이 일을 한다 그러면 그래도 한 500만 원 이상은 되지 않겠나 생각하면 뭐 그 정도면 살 수 있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어디에 사느냐도 다르고. 그렇죠. 네. 그리고 아이가 몇이냐에 따라 다르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다른 요소들이 있고 또 미국이라는 나라는 뭐 또 물가도 우리보다 뭐 싼 것도 있지만은 비싼 것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본다면 굉장히 부국인 줄 알았는데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좀 가난한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죠. 근데 또 뉴욕이나 뭐 이런 데 TV에 보여지는 거 보면은 막 거부들 나와서 돈 팍팍 쓰는 거 보면은 와, 그거 입 벌어지는 거고. 이 책에서 실제로 그 어떤 그런 생각을 우리는 그래도 북유럽이나 서유럽의 독일 같은 국가 쪽으로 가는 게 복지국가 쪽으로 가는 게 그래도 맞는 것 같다라는 그런 에비던스라고 할까요? 증거. 아니요, 저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네. 예. 뭔가 조금 거시적이지 않고 약간 미시적이라서 책이. 아니 그러니까 미시적으로라도 뭔가 내가 관찰을 했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이런 현상은 그런 그 사회과학자로서의 본 현상 같은 게 있나요? 빈부격차와 관련해서? 저는 아이들 얘기를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아이들 이야기?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뭐 아이들 교육에 너무 치여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쫓겨 사는 거 외에도 우리가 사실은 못 보고 지나가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아이들 관련해서. 특히 한국. 예. 예. 빈곤층에 있는 아이들이 제대로 먹고 있는지 아주 단순한 거죠. 그리고 아주 빈곤층은 아니더라도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지. 근데 이 건강하다라는 얘기는 정신적으로도 그렇지만 사실 거기에서 예를 든 부분은 비만 문제. 예, 갑자기 왜 비만이 나와? 예. 막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상당히 그게 소득하고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만 문제라든지. 예. 가난하면 비만하죠. 예. 예.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그냥 뭐 빈부 간의 격차, 뭐 차별, 뭐 이런 얘기하고 굉장히 크게 얘기를 하고 뭐 거기서 우리가 줄여야 된다라고 목표를 잡는데 사실 그것보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작은 것부터 조금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 예. 이 비만이라는 게 이게 병으로도 이어지는 거고 이게 사실 어릴 때 식습관에 의해서 비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식습관이 나쁜 거는 이제 부모가 잘 못 챙겨주는 경우도 있고 또 쉽게 싼 음식을 많이 먹다 보면은 이게 또 비만으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까 애들한테 피자 주고 아, 그러지 마세요. 어쩌다 한번 한 2주에 한 번 써줍니다. 네. 근데 예. 근데 예.
이게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예. 결국에는 점점 자라나게 되면은 빈부격차를 비만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사회가 오게 되고 치아로 보기도 하더라고요. 치아로 보기도 하죠. 이게 예. 치료를 못 받고 돈을 그렇죠. 많이 드니까. 예. 그래서 그런 작은 문제에 한번 집중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도와줘 보자. 그래서 사실 비만이나 이런 문제는 뭐 작은 교육으로도 되는 거거든요. 부모에 대한 교육, 뭐 예. 공동체에서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라는 교육, 뭐 이런 걸로도 되는 건데 아주 뭐 거대 담론 가지고 빈부격차 줄여야 된다, 뭐 불평등 예. 없애야 된다, 막 이런 말 하기 전에 밑바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조금 캐치해서 그러네. 네, 고쳐보자. 그런 의미에서 그 조그마한 예산으로 틀니 같은 거 어르신들 마련해 주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유용한 그럼요. 정책이네요. 예. 그분들 건강이랑 직결되는 거죠. 예. 밥을 잘 먹느냐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렇죠. 예. 그래서 치아를 잃어버리면 사실은 바로 당뇨랄지 합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이 사실 책들 그 책 목차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게 보이는 주제들이 많아요. 응답하라 1988이 말해주지 않는 것. 이건 뭐예요? 아, 이 응답하라 1988 아시잖아요. 예. 드라마. 예. 네, 이제 재밌게 봤고 네, 거기 보면은 이제 엄마들 모여서 막 옥수수 까고 있고 맨날 예. 뭐 고구마 사왔다고 막 한마다리 그냥 구워갖고서는 뭐 보내주기도 하고 이제 일종의 정이 오갔던 공동체인 거죠. 정이 오갔던 공동체. 네, 그거 보고선 좋아했잖아요, 우리가 전부. 우리가 잃어버린 것. 네. 예. 뭐 지금같이 뭐 애들 학원 정보 알아내려고 엄마들 모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대치동. 예. 예. 근데 그때는 뭐 그냥 모여서 앉아서 남편 욕하고 뭐 그냥 뭐 시댁 욕하고 이러면서 서울대 보낸 또는 보낼 것 같은 엄마가 최고야. 거기에서 1등 먹어. 요새는 그런 거죠. 예. 그런데 그때도 물론 이제 공부 잘하는 엄마가 1등이긴 한데 예. 이제 뭔가 그러니까 이웃이라는 공동체에 의해서 묶여져 있었던 건데 근데 사실 그게 그렇게 편했을까? 그게. 예. 어. 그게 너무나 많은 사생활 진범도 있었을 그렇죠, 거고. 그렇죠. 지금의 기준으로 예. 보면. 근데 그 챕터에 사실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는 이 공동체라는 게 예. 굉장히 배타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예. 우리라는 어떤 공동체가 만들어지면 우리에 반대되는 그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그들에 대한 태도가 우리가 어때 왔는가? 그들. 예. 근데 이게 이제 소수잖아요. 예. 그래서 소수자 우리 안에선 소수자가 될 수도 있고 밖에 외국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한국이 약간 이제 뭐 여러 가지 현대사의 그 특성상 굉장히 민족주의를 강조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뭐 그게 나쁘다 뭐 좋다를 차치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생겨날 수밖에 없는 외부에 대한 배타성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장에 흥미로운 주제들이 많은데 이게 시간은 다 돼가고 큰 이야기도 좀 하셨어요. 국가 안보의 위기와 계급의 사다리. 이건 뭐죠? 국가 안보 위기와 계급의 사다리. 그게 비만 얘기예요. 아, 이게 비만 이야기구나. 예, 미국 같은 경우. 아. 왜냐하면 미국은 모병제잖아요. 근데 모병제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원에서 가면은 혜택을 많이 주는데 저소득층 똑똑한 애들이 많이 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모병에서 이제 군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과체중이면 안 돼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가난한 집의 저소득층 특히 이제 뭐 흑인이나 이런 애들이 과체중이 많아요. 군대를 못 가요. 하나의 계급의 사다리 역할을 했었던 군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매티스 장관이 이제 우리 좀 오버웨이트 이것 좀 조정하자. 지금 모병제다 보니까 데리고 갈 수 있는 애들이 한정돼 있는데 올 수 있는 애들이 없다 지금. 국가 안보 위기다. 펜타곤에서 되게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하여간 그 쭉 내용이 나중에 보면 뭐 수조의 색깔, 개천의 용과 조국 대전 아주 논쟁적인 그 장들이 꽤 있습니다. 아, 또 가루가 되게 깔 수도 있어. 일단은 뭐 보셔야 알 것 같고 특히 이제 계급이 죽음을 대하는 방식 이것도 참 저도 공감이 많이 됩니다. 예, 이번에 코로나19 때도 그 맨하탄 그 섬 뒤에다가 막 그렇게 사람들 쌓아놓고. 네. 근데 거기에 에필로그 부분에
KBS가 잠깐 나오는데. 네. KBS가요? 네. 예. 그 프로그램 하나 중에 제가 우연히 보도자료를 봤는데 뭐 보도자료 본 건 아니고 기사를 봤죠. 보도자료를 적은. 바이러스는 어디든지 간다. 그래서 코로나19가 닥치면서 바이러스는 뭐 그 누구에게도 찾아간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예. 네, 거기 출연하시는 한 분이.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바이러스는 어디든지 가는데 노출되는 사람들은 달라요. 노출되는 사람들은 다르다. 네. 예. 굉장히 김지훈 박사가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라디오에서나 뭐 그 의견을 피력한 적은 못해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니까 김지훈 박사의 생각을 좀 자세히 알 수 있는 그런 책일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나 삐딱한 사람인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흥미롭습니다. 예. 오늘 최경련의 경제쇼 플러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함께 해주신 김지훈 박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올바른 투자와 올바른 투표는 다르지 않다. 세상의 이익이 주말에는 따따블로 되는 최경련의 경제쇼 플러스는 여기서 마치고요. 끝으로 노래가 응답하라인가요? 응답하라 1988은 아니고 카펜터스의 Yesterday Once More. 예.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